참 좋은 사람이네. 우리 예쁜 민영이 복 터졌어. 그치? 아빠, 엄마도 이제 인정하시죠? 순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영아, 그 사람 정말 의사 맞니? 면허증 같은 거 본 적 있어? 민영은 짜증을 내며 엄마, 왜 그러세요? 의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요? 수술 얘기도 하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엄마는 왜 자꾸 제 행복을 의심하세요? 진짜 짜증나요. 민영이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너무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눈을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좋은 사람이길. 내 자식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이제는 좋은 짝 만나서 지갈길 가면 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곤 하죠. 이 이야기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4세 박순자님의 막내딸 이야기입니다. 2020년 여름, 서울 노원구 변두리 빌라. 박순자 씨는 딸 민영이의 이혼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엔 캐리어 가방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6살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 순자는 서연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 왔어. 안방에서 민영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습니다. 한때 빛났던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민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민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자세히 안 말해줬잖니. 이혼했어, 엄마. 재훈이 오빠가. 다른 여자가 있었어. 순자는 민영이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김서방이? 민영이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5년 전 26살의 민영이는 단역 배우로 활동하며 드라마 촬영장을 누볐습니다. 뛰어난 미모 덕분에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제작진들의 눈길을 끌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광고 촬영 현장에서 건설회사 부사장인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재훈은 열정적으로 구애했고 민영이는 화려한 프러포즈 끝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줬고 민영이는 배우의 꿈을 접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서연이가 태어났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차 재훈의 외도가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는 회사 후배였고 이미 1년 넘게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민영이가 넋이 나간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집안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지라고. 순자는 화가 나서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외도는 남편이 한 건데 내 탓을 해? 결국 이혼했어. 위자료는 받았지만 시댁 쪽 법무사팀이 워낙 세잖아. 서연이 양육비로 월 200만 원만 받기로 했어. 그럼 앞으로 어쩔 거니?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있어? 민영은 체념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집은 시댁 명의야.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배우로서의 경력도 단절되었고 이렇다 할 직장 경험도 없었습니다. 6살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오너라.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민영은 부어터진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했어. 순자도 억울하고 속이 상했지만 눈앞의 딸 민영이가 너무 안쓰러워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민영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했던 삶에서 추락한 현실. 6살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야 하는 막막함. 그녀는 다시 배우로 돌아갈 자신도 평범한 직장에 다닐 용기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3년 봄. 민영이는 부모님 집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키우며 간헐적으로 홈쇼핑 모델 일을 했지만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야 해. 재력 있는 사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어느 토요일 오후 민영이는 친구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영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서연이 키우지 뭐. 수진아, 재혼 생각은 없어? 너 나이가 이제 32이잖아. 민영은 풀이 죽어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내 조건이 별로잖아.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무슨 소리야. 너 아직도 예쁘잖아. 그리고 요즘이 이혼이 흠이 되는 세상이니. 함께 커피를 마시던 혜정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내 친구 중에도 의사랑 재혼한 애 있어. 조건 좋은 남자들 많아. 민영이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의사.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직업.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한번 소개팅 주선해 볼까? 우리 오빠 병원에 괜찮은 선생님들 많던데. 민영이는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몇 번의 소개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상대 남자들은 민영이가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영이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2023년 5월 운명처럼 보이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민영이는 오랜만에 홈쇼핑 모델 일로 촬영을 마치고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샐러드를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교수님. 수술 일정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네, 알겠습니다. 민영이는 무심코 옆을 바라봤습니다. 183cm의 훤칠한 키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남자의 시선과 민영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동우는 잠시 민영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중저음의 동우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민영이는 놀라 당황하며 네. 저요? 혹시 TV에 나오시나요? 얼굴이 많이 익은 것 같아서. 민영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예전에 단역 배우 했었고 지금은 가끔 홈쇼핑 모델 해요.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익숙했나 보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혼자 먹으려니 심심해서요. 민영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다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동우는 민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최동우라고 합니다. 의사예요. 민영은 눈이 동그래지며 의사요? 어떤 과세요? 성형외과요. 연세대 의대 나왔고 지금은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곧 제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고요. 민영은 감탄하며 와. 대단하시네요. 저절로 두 손이 모아졌습니다. 동우는 겸손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민영 씨는 왜 배우를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민영은 표정이 어두워지며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 결혼하셨구나. 남편분이 복 많으신 분이시네요. 민영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6살 딸도 있어요. 그래서 재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민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전 오히려 책임감 있고 성숙한 여성이 좋은데요. 민영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전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35살까지 일만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민영 씨 같은 분이라면. 동우는 멋쩍게 웃으며 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영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세대 출신 의사, 미혼, 병원 개원 예정, 게다가 자신의 조건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 이 남자.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동우는 바쁜 와중에도 민영이에게 시간을 내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서연이에게도 장난감과 옷을 사주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우는 민영이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루프탑.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동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과 서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민영이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꾹 참으며 예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네, 좋아요. 민영이는 꿈만 같았습니다. 추락했던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재력 있고 훌륭한 남자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입니다. 그날 밤 민영이는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 씨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재혼하려고요. 순자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재혼? 누구랑?
최동우라고 연세대 의대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세요. 지금 강남에 병원 개원 준비 중이고요. 아버지는 얼굴이 환해지며 반겼습니다. 오, 의사라고. 그거 잘 됐네. 엄마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민영아, 얼마나 만났는데? 3개월이요. 근데 엄마, 우리 정말 잘 맞아요. 동우 오빠가 저랑 서연이를 진짜 좋아해요. 순자는 불안한 표정이 절로 지어졌습니다. 3개월.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니니? 좀 더 알아보고. 엄마는 왜 그래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의사의 미혼이고 나이도 저랑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게 아니라, 민영아, 너 재훈이 때도 너무 급하게 결정했잖니. 겉모습만 보고. 민영이는 발끈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엄마, 이번엔 달라요. 동우 오빠는 진짜 저를 사랑해요. 엄마는 왜 제 행복을 막으려고 해요?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자는 거야.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는데 미혼 의사가 그렇게 쉽게. 민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는 제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여요? 전 아직 32이에요. 재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민영과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민영이가 행복하다잖아. 다음 주에 그 사람 만나보고 결정하자.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딸의 눈빛엔 사랑보다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다시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하지만 남편과 딸은 모두 이 결혼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긴 한숨을 쉬며 일단락 지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만나보자. 일주일 후 최동우가 순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훤칠한 키, 잘생긴 얼굴, 고급 정장, 세련된 매너.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몸에 배인 공손함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최동우입니다. 아버지는 다소 호들갑스럽게 반겼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고급 건강식품과 명품 스카프를 건네며 동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민영이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우는 자신의 학력, 경력, 병원 개원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9억짜리 신혼집도 이미 계약했고 가구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동우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부산에 계세요.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상견례 때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병원은 어디에 개원하시나요? 한번 가봐도 될까요?
강남 테헤란로 쪽인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많이 지저분해요. 개원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민영은 자랑스럽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동우 오빠가 설계도 다 보여줬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래. 그럼 개원은 언제쯤?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결혼식 한 달 전쯤이요. 결혼식은 언제로 잡았나요? 내년 3월이요. 서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요. 모든 대답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스토리, 너무 자세한 설명, 그리고 동우의 눈빛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동우가 돌아간 후 거실에 남은 가족들. 참 좋은 사람이네. 민영이 복 터졌어. 아버지는 민영이를 바라보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이제 인정하시죠? 순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민영아. 그 사람 정말 의사 맞니? 면허증 같은 거 본 적 있어? 엄마, 왜 그러세요? 의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요? 수술 얘기도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민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엄마는 왜 자꾸 제 행복을 의심하세요? 진짜 짜증나요. 민영이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너무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눈을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좋은 사람이길. 순자는 눈을 감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시점. 서울 노원구 오래된 빌라 순자 씨의 집.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지만 이곳에서 순자 씨 부부는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고 순자 씨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영이 휴대폰을 보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자 씨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민영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민영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동우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대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8천만 원이 더 필요하대요. 8천만 원? 그걸 왜 지금? 처음에 견적을 잘못 받았나 봐요. 의료 장비도 최신 걸로 해야 환자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3천만 원 정도만 급하게 구해야 한대요. 나머지는 개원하고 나서 갚을 수 있대요.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는데? 민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부탁 좀 해주세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동우 오빠 병원 잘 되면. 민영아, 그게 말이 되니?
내 아빠가 철물점 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의사 남편 만나는 거. 저한테 다시 이런 기회 안 올 것 같아요. 민영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눈엔 사랑보다는 집착이, 행복보다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민영아, 동우 씨가 정말 의사라면 왜 그런 돈이 없겠니? 개원 자금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대출은 한도가 있대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다른 집 딸들은 결혼할 때 부모가 얼마나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8천만 원은. 민영이는 어느새 눈물로 범벅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 안 하는 거죠? 내가 이혼녀라서 부끄러운 거죠? 그냥 평생 혼자 살라는 거죠? 그때 철물점에서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의 우는 모습을 본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영이가 왜 울어? 아빠. 민영이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굳어졌지만 울고 있는 딸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3천만 원. 그게 꼭 필요한 거니? 네, 아빠. 동우 오빠가 이번에 병원만 잘 개원하면 다 갚을 수 있대요. 1년 안에요. 그래. 알았어.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순자는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순자 씨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한 딸이 늘 안쓰러웠고 이번 재혼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모은 적금을 깨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8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모인 가족. 남편이 봉투를 민영이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여기 8천만 원이야. 아빠.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은 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영아, 이 돈 동우 씨한테 줄 때 꼭 차용증 받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할 사이인데 차용증을?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아니요. 동우 오빠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오빠가 기분 나빠해요. 엄마는 왜 자꾸 오빠를 의심해요? 민영이는 돈을 받아들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괜찮아. 의사 사위 얻는데 그 정도는.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정말 의사라면 왜 이런 식으로 돈을 구하겠어? 당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민영이 행복해 보이잖아.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여. 나는 불안해 보이는데. 며칠 후 순자 씨는 20년 지기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순자 씨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숙아, 우리 민영이 일 때문에 고민이야. 무슨 일인데? 재혼한다며? 의사랑?
그게 결혼 준비 비용으로 벌써 8천만 원을 줬어.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8천만 원? 신부 측에서. 응. 나는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랑 민영이는 괜찮다고 하고. 아니 순자야, 그게 뭐가 이상해?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데 열쇠 몇 개는 기본 아니야? 열쇠? 요즘 의사 시집 보내려면 10억은 기본이래. 우리 사촌 언니 딸도 이번에 의사랑 결혼하는데 아예 병원을 개원해준대. 병원을 개원해줘? 응. 강남에 건물 하나 사서 말이야. 2층짜리인데 한 30억 들어간댔어. 근데 뭐 의사 사위 얻으면 본전은 뽑는다잖아. 그렇게까지. 순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민영이가 의사 부인 되면 그 돈 금방 갚지. 8천만 원이 뭐 대수야. 우리 민영이 얼마나 예쁜데 의사가 혼자 다 챙기겠어? 친구의 말에도 순자 씨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다르다고. 이건.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완벽했던 첫인상. 너무 자세했던 설명. 그리고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병원.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1월 초 추운 겨울날. 순자 씨는 남편과 딸 몰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동우가 병원을 개원한다던 테헤란로의 그 건물.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 순자 씨는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새로 지은 5층 건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2층에는 IT 회사가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 개의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간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동무역, 제니시스 디자인, 다인 컨설팅. 그러나 병원은 없었습니다. 4층, 5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없어. 병원이 없어. 순자 씨는 1층으로 내려와 건물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 건물에 성형외과 개원 준비하는 곳 있나요? 성형외과요? 여기는 전부 사무실이에요. 병원은 없는데요. 그럼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은요? 최근에 공사한 곳 있나요? 아니요. 지난달에 5층에서 사무실 정리한 게 전부예요.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동우라는 사람 아세요? 최동우요? 모르는데요. 여기 임차인 명단에 그런 이름은 없어요. 순자 씨는 건물을 나와 근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부동산 사무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테헤랄로 아레나 빌딩 아시죠?
거기 병원 개원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레나 빌딩이요? 거기는 다 사무실이에요. 병원은 못 들어가요. 용도가 안 맞아서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용도가 안 맞다고요? 네. 병원은 의료시설로 허가받아야 하는데 그 건물은 업무시설로 허가났어요. 병원 못 들어가요. 그럼 그 건물에서는 절대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합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우는 분명 그 건물에서 병원을 연다고 했습니다. 설계도까지 보여줬다고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는 병원 개원이 불가능하다니. 순자 씨는 바로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의료기관 개설 신청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개설 신청이요? 어디 병원인데요? 강남구 테헤랄로 아레나 빌딩이요. 최동우라는 의사가 성형외과 개원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메모해온 주소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검색했습니다. 여기 검색 결과가 없네요. 최동우라는 이름으로 신청된 건 없어요. 혹시 성형외과로 검색하면요? 이 주소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병원 개설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순자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최동우라는 의사 면허는요?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순자 씨는 보건소를 나와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PC방. 젊은 알바생이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순자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의사면허 조회 메뉴. 최동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떴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순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없어. 면허가 없어. 순자 씨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동우 성형외과 연세대. 어떻게 검색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음. 순자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우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개원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8천만 원은? 9억짜리 신혼집은? 모든 것이 사기꾼이야. 저놈이 사기꾼이야. 순자 씨는 급히 PC방을 나와 민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순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영아, 지금 어디니? 엄마가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저 지금 동우 오빠랑 신혼집 가구 보러 가는 중이에요. 민영아, 동우 씨 만나지 마. 지금 당장.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의사 아니야. 병원도 없어. 엄마가 다 확인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확인했다고? 대한의사협회에 면허 조회했어. 최동우란 이름 없어. 보건소에도 병원 개설 신청 안 되어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제 예비 신랑을 조사했어요. 민영아, 정신 차려. 그 사람 사기꾼이야. 우리 8천만 원 줬잖아. 엄마가 잘못 본 거예요. 동우 오빠는 의사예요. 제가 병원 설계도도 받고. 그게 다 가짜야.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엄마는 왜 이래요? 왜 제 행복을 이렇게 방해해요? 동우 오빠한테 뭔 원한이라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민영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민영이가 있다던 가구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가구 매장. 택시에서 내린 순자 씨는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명품 가구들이 진열된 넓은 쇼룸. 저 멀리 소파 코너에서 민영이와 동우가 보였습니다. 민영이는 동우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영아, 엄마, 여긴 왜? 민영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최동우 씨, 당신 의사 아니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대한의사협회에 당신 이름 없어요. 면허 조회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민영아, 정신 차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본명이 최동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본명은 최동혁이에요. 동우는 제가 병원에서 쓰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면허증엔 최동혁으로 되어 있어요. 봐요, 엄마. 오해였잖아요. 그럼 최동혁으로 다시 조회하면 나온다는 거죠? 동우는 잠시 당황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어주셔야죠. 지금 당장 증명해 보세요. 휴대폰 있으시죠? 대한의사협회 들어가서 최동혁으로 검색해 보세요. 동우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이건 좀 모욕적인데요. 엄마, 너무하세요. 동우 오빠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민영아, 조용히 해. 최동우 씨, 아니 최동혁 씨? 왜 못 보여주세요? 의사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구 매장의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피식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위 될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면 대답 못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테헤랄로 아레나 빌딩, 거기서 병원 연다고 하셨죠? 동우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네. 그 건물, 의료시설 허가 안 난 건물이에요. 병원 못 들어가요. 부동산에서 확인했어요. 엄마, 그게. 그리고 보건소에도 병원 개설 신청 안 되어 있어요. 최동우로도 최동혁으로도 없어요. 그건 아직 서류 준비 중이라. 8천만 원. 우리 남편이 40년 모은 돈이에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준 돈이에요. 그 돈 어디 갔어요? 동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는 없었습니다. 민영이는 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오빠, 설명 좀 해줘요. 엄마한테. 민영아, 미안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동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영아, 저 사람 도망가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는 동우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복도를 지나 비상구로 향하는 동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소리쳤습니다. 최동우, 서요. 동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가식적인 웃음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참 집요하시네요. 우리 돈 돌려줘요. 돈? 민영이가 자기 의지로 준 건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뭐라고? 차용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당신,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구나. 사기?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민영이가 저를 좋아했고 결혼 준비에 돈이 필요했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때 민영이가 달려왔습니다. 동우와 순자 사이에 섰습니다. 오빠, 엄마 말이 진짜예요? 당신, 의사 아니에요? 민영아, 나는. 대답해요. 의사 맞아요, 아니에요? 동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 그래서 뭐? 내가 날 좋아했잖아. 오빠. 아니, 솔직히 말해봐.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의사 남편을 사랑한 거잖아. 의사 부인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 아니야. 난 오빠를 진심으로. 진심? 우리 첫 만남 기억해? 내가 먼저 내 직업에 관심 보였잖아. 의사세요? 라고 물어봤잖아. 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야. 이 사기꾼 자식아. 사기꾼? 난 그냥 연애했을 뿐이에요. 민영이도 행복했잖아요, 그동안.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근데 증거 있어요? 차용증? 계약서? 난 민영이랑 연애했고 민영이가 자기 의지로 돈을 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당신, 이런 짓 처음 하는 거 아니죠? 뭐? 너무 능숙해요. 대답도 변명도.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동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찾아낼 거예요. 당신한테 당한 다른 여자들. 그리고 경찰에 다 신고할 거예요. 아줌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우리 민영이만 속은 게 아닐 거예요. 당신 같은 사기꾼은 반복하니까.
아줌마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동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비상구로 사라졌습니다. 민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영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순자는 손수건을 꺼내 민영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야. 8천만 원. 어떡해요? 그 돈은 엄마가 해결할게. 우선 지금은 집에 가자. 그날 밤 순자 씨의 집. 민영이는 서연이를 재우고 순자 씨는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미안해,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속았어. 그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순자 모르겠어. 근데 포기할 순 없잖아. 40년 모은 돈이야. 순자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동우에 관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우가 한 말 중에 하나는 진실일 거야. 사기꾼도 모든 걸 거짓으로 만들 순 없어.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동우가 자주 갔던 장소, 만났던 사람들. 그 중에 진짜가 있을 거야. 순자 씨는 민영이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동우와 민영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 카페, 골프장. 이 골프장. 민영아가 말하길 동우가 회원권 있다고 했어. 골프장 회원권? 그것도 거짓 아닐까?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사진 속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고급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순자 씨는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최동우라는 회원 계시나요? 최동우님. 잠시만요. 네, 계시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정말 회원이에요? 네. 근데 최동우님과 무슨 관계시죠? 아, 제가 그분 지인인데요. 연락이 안 닿아서요. 혹시 최근에 오셨나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어요. 근데 최동우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여자요? 어떤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전주에도 다른 여자분이랑 오셨거든요. 다른 여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다른 여자분들이랑. 그 여자들. 혹시 이름 아세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죄송해요. 알겠어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골프장을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동우는 민영이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순자 씨는 다시 민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영아, 동우한테서 받은 문자나 카톡 중에 다른 사람 이름 나온 거 없니? 다른 사람이요? 응. 친구 이름이든 동료든 누구든. 아, 박철민이란 이름이 나왔어요. 동우 오빠 친구라고. 박철민? 더 기억나는 거 없어? 그 사람이 골프 모임 만든다고 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었는데 안 갔어요. 골프 모임. 혹시 그 모임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카톡방에 들어가 있긴 해요. 지금 당장 그 카톡방 캡처해서 엄마한테 보내줘. 이름들 다. 10분 후 순자 씨의 휴대폰에 카톡 캡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골프 모임 멤버 리스트. 총 8명. 그중 6명이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김미영, 신은희, 박정원, 이수진, 한지혜, 최서아. 6명. 이 여자들도 피해자일지 몰라. 순자 씨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민영이를 통해 카톡방에서 한 명씩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신은희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신은희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최동우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최동우요? 혹시 그분이랑 어떤 사이세요? 제가 무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아줌마, 그 사람한테 당하셨나 봐요? 네. 당신도. 저도 속았어요. 작년에 결혼한다고 병원 개원한다고 6천만 원 줬어요. 6천만 원이요? 네. 외제차 리스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9천만 원이에요. 지금 경찰에 신고했는데 찾기가 쉽지 않대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네. 근데 최동우란 이름이 가명이래요. 주민번호도 도용한 거고요. 진짜 신원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제가 골프 모임 멤버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같이 연락해봐요. 그날부터 순자 씨와 신은희 씨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모임의 여자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순자 씨, 신은희 씨, 그리고 3명의 여성이 더 모였습니다. 김미영 씨, 박정원 씨, 이수진 씨. 모두 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7천만 원이에요. 병원 동업한다고. 저는 6,500이요. 신혼집 계약금이라고. 저는 4천만 원. 의료 장비 구입 비용이라고 했어요. 카페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의 사기꾼이 5명의 여성에게서 거의 3억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박철민도 공범이에요. 그 사람이 저희를 최동우한테 소개해 줬어요. 맞아요. 박철민이 골프 모임 만들고 거기서 최동우를 의사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럼 박철민의 진짜 신원은 아시나요?
제가 알아봤어요. 박철민은 실명이에요. 강남에서 투자 자문업체 운영해요. 주소 아세요? 네, 여기 있어요. 명함을 꺼내며 순자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직접 박철민을 만나러 가요. 그런다고 돈을 돌려줄까요? 돌려줄 리 없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최동우의 진짜 신원을 알아내는 거예요. 박철민은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오피스텔. 순자 씨는 혼자 박철민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네. 누구세요? 박철민 씨죠? 저는 최동우 씨의 예비 장모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최동우 씨가 요즘 연락이 안 닿아서요. 친한 친구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요즘 연락이 안 되네요. 바쁘신가 봐요. 그런데 박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동우 씨가 정말 의사 맞나요? 네. 그야. 물론이죠. 근데 제가 대한의사협회에 조회를 해봤는데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본명이랑 달라서 그럴 거예요. 본명이 뭔데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박철민 씨. 그만 거짓말 하세요. 최동우는 의사 아니죠? 뭐? 저는 당신이 공범인 거 알아요. 여자들을 소개해주고 최동우가 사기치는 걸 도운 거 알아요. 아줌마 무슨 헛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왜 골프 모임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최동우한테 소개해줬어요?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모임 만든 거예요.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여기 밖에 피해자들이 5명 있어요. 다 같이 경찰서 갈래요?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최동우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진짜 주소는 어디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도 속았어요. 동우 형이 정말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왜 여자들을 소개해줬어요? 동우 형이 소개해주면 한 명당 5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저도 사업이 안 돼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명을 소개해줬고 2,500만 원을 받았네요.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최동우와 연락하는 방법은 알죠? 전화번호 있긴 한데 요즘 안 받아요. 그 번호 주세요. 그리고 최동우가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아는 거 다 말해요.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전화번호와 정보들을 적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동우의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자주 가는 술집, 헬스장 주소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최동우를 직접 만나야 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가면 도망갈 거예요. 그럼요. 미끼가 필요해요. 최동우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미끼. 순자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은희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새로운 여성으로 위장해서 최동우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함께 나타나 증거를 확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은희 씨의 친구 지영 씨가 최동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철민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말하며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최동우는 만남에 응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순 강남의 한 카페. 오후 3시. 지영 씨가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력 있는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순자 씨와 5명의 피해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녹화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최동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지영 씨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 씨죠?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앉으세요. 박철민 형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업 잘하신다고. 에이, 그냥 작은 무역회사 운영해요. 최동우 씨는 의사시라고요? 네, 성형외과 전문이에요. 곧 강남에 병원 개원할 예정이에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순자 씨와 5명의 여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동우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최동우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동우 씨, 아니 가짜 최동우 씨. 오랜만이네요. 당신들 어디 가려고요? 아직 할 얘기 많은데. 오빠. 아니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5명의 여성들이 최동우를 둘러쌌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순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녹화하세요. 증거 확보해야 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보다는 약하죠. 제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저희 5명한테서 거의 3억을 가로챘잖아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 동시에 5명을? 이름도 가짜, 직업도 가짜로? 동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대답 안 하면 지금 바로 경찰 불러요. 여기 5명의 피해자와 증거가 다 있어요. 최동우는 사방이 막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고 순자 씨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준이에요. 제 진짜 이름은 김태준. 주소는 경기도 용인이에요. 당신 이런 짓 처음 한 거 아니죠? 다른 피해자들도 있죠? 동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5명의 피해자 진술. 경찰은 김태준을 연행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5명의 여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법정. 김태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그는 5년간 총 12명의 여성에게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검사 피고인 김태준은 가짜 신분과 직업으로 여성들을 속이고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공범 박철민은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고인 김태준 사기죄로 징역 6년. 공범 박철민 사기 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자 씨와 피해자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순자 언니 덕분에 우리 모두 정의를 찾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은 김태준과 박철민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들이 고급 외제차, 명품, 그리고 은행 계좌에 숨겨둔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잃은 돈의 80%가 돌아왔습니다. 2025년 봄, 서울 변두리의 순자 씨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이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족의 영웅 발표했어요. 그래? 누구를 영웅으로 했는데? 할머니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한테서 엄마를 구해줬다고 발표했어요. 서연아, 그렇게까지 말하면. 진짜잖아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정말 용감하시대요. 할머니는 그냥 우리 민영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거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63세 어머니의 용기, 결혼 사기단 검거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역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담실. 30대 여성이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의사라는 사람한테 속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정말요?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싸워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상담했어? 응. 새로운 피해자가 왔어. 20대 후반 여성인데 1억을 잃었대. 1억이나. 당신 덕분에 또 한 사람을 구하겠네. 우리 민영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야. 나쁜 일도 결국 좋은 일로 이어지더라고.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영이는 서연이와 함께 작은 베란다 텃밭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섰어. 더 강해졌어. 그리고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은희 씨에게서 온 단체 카톡이었습니다. 언니들,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 어때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밥 먹어요. 순자 언니 덕분에 우리 다 다시 일어섰잖아요.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 갖고 싶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3세 박순자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기꾼을 추적했고 다른 피해자들을 모았고 증거를 수집했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확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면허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 전에 큰돈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 씨처럼 63세에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딸을 지킨 어머니 박순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김태준 가명은 현재 복역 중. 박철민 가명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 피해 금액의 80%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됨. 박순자 씨는 현재 결혼 사기 피해자 상담 봉사 활동 중. 민영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립. 5명의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 이 대본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모든 이름과 세부 사항은 가상입니다. 결혼 사기 피해 상담 경찰청 182 사이버 안전국 의사 면허 조회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